이번에는 타이 방콕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외교 장관이 오늘 오전에 만났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한일 외교장관이 만난 건 처음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노지영 기자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노지원입니다. 예, 잘 들리죠? 네, 잘 들립니다. 오늘 오전에 강경화 장관 그리고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만났는데 그 상황부터 좀 전해주실래요? 네, 분위기가 정말 한마디로 쎄했는데요. 네. 강 장관이라 고노 외무상이 네. 오전에 현지 시각으로 8시 40분인데요. 예. 그 호텔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그 일본이 지난 1일 수출 규제 조치를 한 다음에 네. 처음으로 만나서 이렇게 악수를 했어요. 예. 일단 회담장에는 강 장관이 한 2초 정도 먼저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바로 고노 외무상이 들어왔는데 강 장관이 웰컴이라고 짧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악수를 청했고요. 예. 고노 외무상이 고개를 이제 끄덕거리면서 손을 맞잡긴 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카메라 플래시가 이제 막 터트려지는데 두 장관 모두 이제 굳은 표정으로 약간 어두운 표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표정으로 이제 인사를 한 다음에 거의 마주 앉아서 기자들이 다 나갈 때까지 1분 한 남짓한 시간 동안 입을 꼭 다물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악수만 하고 인사 뒤에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은. 네, 강 장관 같은 경우는 수첩을 쳐다보면서 그냥 꿈뻑꿈뻑 이렇게 눈만 깜빡거리고 서로 이제 아무 말도 안 해서 상당히 어색하고 그런 모습이 지금 한일 관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예, 기자들이 빠지고는 얘기를 했겠죠. 그럼요. 예, 회담이 55분 끝나고 동안 회담이 이어졌습니다. 예, 강경화 장관이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까지 했어요. 네, 직접 엄청 길게 브리핑을 한 건 아니었지만 기자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를 고노 외무상한테 했는지, 네. 그리고 고노 외무상이 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전반적으로 질문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줬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가요? 강 장관은 일단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이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내일이죠. 2일에 시행할 것으로, 그러니까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멈춰달라 그런 요청을 분명히 했다고 했고요. 실제로 만약에 배제 조치가 강행이 될 경우 이게 한일 관계에 엄청나게 엄중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경고성의 그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엄중한 조치라는 거는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뭐 지소미아라든지 한일 정보보호협정이라든지 이런 걸 파기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으로 이렇게 풀이가 돼서 좀 파장이 정말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노 외무상도 이 만남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나요? 고노 외무상이 직접 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본 외무성의 관계자가 브리핑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회담 직후에 우리 외교부 관계자도 두 장관의 만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의견 차만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다른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에 대한 그 대법원 판결, 배상 판결에 대해서 한국 기업하고 일본 기업이 같이 이제 배상을 해라. 소위 1+1 아니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거를 일본 정부가 거부를 했죠. 그리고 그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 정부는 어쨌든 1965년에 한일협정으로 강제징용을 포함해서 모든 문제가 다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정부가 빨리 나서서 해결을 해라. 이런 상황이고 한국 정부는 이거는 사법부의 판결인데 여기에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정전의 입장에서 한 걸음도 달라진 게 없는 거군요. 일본 쪽이 또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화이트 리스트 배제 문제도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우리 정부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이른바 줄여서 지소미아를 파기할 수 있다.
이런 의사도 직간접적으로 전달을 한 걸로 보면 됩니까? 네, 보노 외무상한테 나 지소미아 파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아주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멈춰달라고 했고 네. 배제 조치가 강행되면 이게 한일 관계에 엄중한 파장을 일으킨다. 예. 뭐 이런 톤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 예. 실제로 근데 이제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예. 지소미아에 대한 논의도 실제 이루어지긴 했다고 합니다만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했고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예.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혹시 양국 관계 안보 협력의 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을 네, 쓴 것 그렇죠. 같군요. 예, 네. 좀 외교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얘기도 궁금합니다. 미국이 한일 양국의 그 분쟁 중지 협정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외신 네. 보도에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네. 관련해서도 두 장관이 논의를 했을까요? 공식적으로 외교부 당국자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일이 미국에 중재하는 소위 중재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강 장관이 아까 말씀하신 그 기자들을 만나서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분쟁 중지 협정이죠. 스탠스틸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 예. 이거를 미국이 한일이 합의하라고 촉구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서 예. 기자들한테 강 장관이 이런 기사가 있는 것을 나도 안다. 그리고 미국의 중재 이전에 예. 우리 쪽에서 이 수출 규제 문제 또 한일 간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 말이 사실 미국이 이제 촉구했다는 그 중재안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당장 어떤 행동,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같은 걸 취하지 말고 일단 좀 시간을 가지고 외교적인 협의를 좀 해보자. 그런 맥락에서 강 장관의 말과 미국의 중재안이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미국의 중재안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내일 그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나니까 그 자리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아마 논의가 되겠죠? 근데 이제 내일 외교장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까? 사실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좀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2일에 그 일본 정부의 배제 여부,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여부가 결정이 되고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강요 회의가 먼저 있고 거기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여부가 결정이 난 뒤에 한미일 장관이 만나는군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중재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오늘 만나던가 아니면은 물밑에서 협상을 하든가 그래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앵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러면 이미 다 일 끝난 다음에 만나봐도 소용이 있냐라는 질문도 제가 했었는데 사실 이 지금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회의 계기로 외교장관들이 서로 수시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지나가면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회담은 공식적으로 내일이지만 이 사이에 지나가면서 만나고 한두 마디 하고 아니면 조금 더 길게 서서 이야기하고 이런 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비공식적으로 따로 만날 수도 있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대를 좀 걸어보고 실제로 내일 조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고 실제 그 배제 법률안 통과가 실행으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어서요. 그런 거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요. 노지영 기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가기 결정으로 만약에 결정이 나온다 하면은 우리로서도 필요한 그런 대응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고. 예, 일본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과 타이 두 나라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외교 통일 담당 고명섭 논설위원과 함께 일본 경제 보복 관련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이제 노지용 기자 연결해 봤는데요. 내일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열릴 예정이고 일본 수출 규제 또 한일 간 이 갈등이 깊어지는 것에 관해서 미국이 중재에 나섰다. 이렇게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양쪽에서 확인은 안 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예. 있죠.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네. 미국이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화급하게 예. 상황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기 일처럼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 2주일 전하고 예. 비교하면은 그전에는 이렇게 뒷짐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바뀌었고 사태를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미국의 중재 성과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아까 뭐 노지원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이 그 스탠스틸 어그리먼트라는 예. 분쟁 예. 중지 협정 예. 이걸 내놓고 촉구를 지금 합의를 하라고 촉구를 예. 했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예. 나왔지 않습니까? 로이터랑 아사히 신문이랑. 예.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예. 우선 시간을 두고 차분히 해결해야 한다. 예. 이런 쪽으로 미국이 나름대로 입장은 뭐 정리한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근데- 그런 분위기만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뭐 1, 2주일 전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좀 긍정적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예. 그렇지만 미국이 아직 뭐 자기 일처럼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예. 상황은 상당히 유동적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한겨레도 일면 톱으로 그 미국의 중재안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보도를 하기는 했는데 한 번 더 짚어볼까요? 그 스탠드 스틸 네. 어그리먼트라는 것 중재안에 양쪽의 중재를 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대해서는 예. 우선 지금 화이트리스트 예. 배제 결정 예. 이게 지금 코앞에 다가왔는데 예, 내일 이걸 강요회의에서 결정한다는 거죠. 중단하라 예. 그렇게 하고 한국 쪽에서는 예. 강제동원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 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예. 그 일본 자산 현금화 예. 이 조처를 지금은 압류화된 그렇죠. 압류된 압류된 상태인데 상태고 예. 이것을 실제로 이제 예. 매각을 예.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예. 상황인데 예. 이거를 좀 중단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타협점을 찾아보자. 중단인가요? 유예인가요? 그것까지는 뭐 예. 정확하게 그것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한동안 이제 남일보듯이 뒷짐지고 있다가 외신이 뭐 로이터나 아사히나 둘 다 권위 있는 쪽이어서 허튼 소리는 아닐 것 같고 그렇죠. 미국도 이제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한일 관계가 좀 위험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평가하는 거겠죠. 예, 그렇죠. 지금 상황이 뭐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까지 왔다.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일 관계가 파국이다. 뭐 이렇게까지 예. 보기는 어려워도 예. 65년 국교 정상화 이후로 최악의 상황이 아니냐 예.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태는 일본이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좀 최근 들어서 예. 외교 역량을 총동원 해가지고 사태를 예. 풀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요지부동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한일 갈등은 아베 정부가 예. 어떻게 보면 자체 플랜과 기획에 따라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요. 네, 네. 분쟁 중지 협정이라는 게 이미 있는 건 아니고 그런 협정을 새로
양국이 합의해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예. 뭐 그런 게 뭐 예. 사전에 이미 있는 게 아니고 예. 이번 상황에 예. 대해서 예. 미국 쪽에서 이제 예. 그런 식으로 예. 중재를 해보겠다. 상황을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악화시키지는 않는 협정.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체결하는 그렇죠. 시간을 두고서 예. 문제를 차분히 풀어보자. 예. 일단 이 지금 화급한 불은 예. 일단 꺼놓고 예. 좀 시간을 벌어놓고 예. 문제를 풀어보자. 예.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 중재안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 정부는 그 중재안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지, 일본은 또 어떻게 할 것 일본은 같은지. 뭐 전혀 그런 예. 식의 이제 중재안, 예. 미국 쪽에 뭐 자제안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 것 근데 같습니다. 일본이 미국 말 잘 듣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예. 그 미국으로부터 그런 식의 중재안을 받은 바가 없다라고 뭐 예. 관방장관이 네. 아주 단호하게 부정을 하지 네.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는 뭐 사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는데 기류를 보면은 네. 그런 자제안을 받은 것 같고 사실 우리 정부의 네. 현재 입장과 어떻게 보면은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다. 네. 우리도 일단 이 발등에 떨어진 불은 네. 좀 치우고자. 네. 그리고 휴전을 하고서 시간을 좀 갖고 예. 상황을 풀어보자라는 그런 입장이니까 예. 우리로서는 미국이 제시하는 그런 중재안에 예. 좀 동의를 한다 그럴까 예. 받아들일 만한 요소가 있죠. 예. 미국의 중재안이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닥 큰 손해는 아니다. 현금화를 중단하는 거지 그 뭐 영원히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유예하는 정도의. 그렇죠. 그것 자체를 뭐 없는 일로 예. 하자 이런 게 전혀 예. 아니고 예. 상황이 좀 이러하니까 일단은 좀 예. 휴지기를 가져보자라는 예. 그런 차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것 외에 지금 한일 외교장관 외에 한미일 외교장관 외에도 다른 데서도 활발한 국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내일과 모레 중국 베이징에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줄여서 RCEP이라고 하죠. 이 회의에서도 일본 수출 규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해 다른 나라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유명희 지금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아침에 지금 베이징으로 떠나서 지금 도착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도착해가지고 지금 일본의 그 경제 산업상한테 만나자 예. 뭐 이런 제안도 했는데 일본 쪽에서 뭐 일정상 이유로 어렵다 이런 예. 식으로 사실상 거부를 했고요. 예. 뭐 만나기 어렵지 않겠나 지금 분위기로 봤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국제 여론이 뭐 중요한데 예. 이 RCEP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겠죠. 예. 어떻게 보면 뭐 차후에 WTO에 제소를 한다거나 할 때도 예. 이제 국제 여론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예.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 사안은 지금 한일 두 나라가 당장 풀어야 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예. 분위기는 조성할 수 있겠지만 예. 그걸로 해서 어떤 큰 변화가 올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비중으로 보면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오히려 실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는 더 유용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미일 예. 외교장관 회의가 이제 그런 점에서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예.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예. 문제는 아까도 뭐 언뜻 이야기가 나왔지만 내일 아침 오전 예. 10시에 예. 일본 가기에서 지금 화이트리스트를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죠. 예. 그때 이제 결정이 돼버리면은 예. 일본으로서도 일단 뭐 기차가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오후에 열리는 한미일 예. 외교장관 회담에서 특별한 어떤 뭔가 결정이 나오기는 예. 쉽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상황이 아주 상당히 장기전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회의 전에 아마 치열한 물밑 협상이 있을 것 같고 좀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또 좀 이럴 때 그 주목받기 좋아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한테 전화 한번 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 한번 하고 그래서 만약에 가기가 연기한다거나 뭐 결정을 보류한다거나 하면 또 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로서도 상당히 예. 기분이 좋은 예. 일이고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예. 당연히 뭐 플러스가 되는 일이겠죠.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가능성 중에 가기에서
지금 뭐 예. 전문가들이라든가 정부 관계자들도 예. 거의 뭐 99% 내일 가기에서 예. 결정이 될 거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세상사라는 게 또 알 수가 없죠. 예. 그걸 무슨 일이 있어서 뭐 한 주 연기한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예. 마지막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예. 정부가 외교 이 채널을 총 가동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일본을 예. 좀 설득하고 예.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안 할 것 같아요. 뭐 감이 좋으니까 그렇게 예. 그렇게 예측한 것이 맞으면 예. 좋죠. 지소미아 탈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내일 일본 강요 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오늘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 한일 간 안보 협력의 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거는 좀 우회적으로 우리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그거 연장 안 할 수도 있거든.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사실 이제 명확하게 지소미아를 탈퇴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는 하진 않았고 예. 모든 옵션을 다 열어놓고 예. 검토를 하겠다 이 정도고 오늘 강경화 장관도 예.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했죠. 우회적으로 좀 일본에 압박을 가하는 건데 사실 지소미아라는 것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니까. 근데 일본이 안보상의 논리를 대해서 수출 규제에 나섰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이니까 지소미아를 탈퇴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그렇죠. 거예요. 못 믿을 놈이다. 뭐 이 얘기인데. 그렇죠.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고 예. 군사 정보를 어떻게 예. 교류한단 말이냐. 경제 교류도 제대로 못 하는데 예.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차원인 군사 교류를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싶다. 예. 이렇게 당연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예. 논리적으로 저는 탈퇴도 자연스럽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예. 지소미아라는 게 사실 우리가 얻는 이익보다는 일본이 얻는 이익이 더 많은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또 뭐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그거는 좀 연장하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는 그 관방장관이 지소미아는 또 연장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 말투로 하시면 뭐 없는 뭐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시죠. 근데 예. 애초에 지소미아라는 게 그 예. 박근혜 정부 말기 그 예. 2016년 11월 달에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국 진보 진영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예.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가는 길을 예. 만들 수 있다. 예. 그런 길로 가는 거다. 이러면서 예. 이제 굉장히 반대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 이제 어쨌거나 지소미아는 일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또 예. 특히 이제 동아시아 전략을 위해서 미국이 주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 폐기하는 것을 저는 이 국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또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잖아요. 네, 미국과 일본은 동맹이잖아요. 그렇죠. 한국과 일본도 동맹입니까?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은 그러니까요. 동맹이 아니죠. 예. 단지 군사 정보를 예. 서로 공유하는 협력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한미일 삼각 동맹은 아니고요. 예. 삼각 어떻게 보면 안보 협력 체제를 예. 구축을 한 상태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방송을 보면 네. 그냥 습관적으로 한미일 동맹, 한국과 일본도 동맹인 것처럼 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우리 동계올림픽 때 미국의 부통령까지 같이 있는 자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무슨 현안 얘기가 나왔었고 예. 그때 문 대통령이 바로 아베 총리한테 일본은 우리 동맹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네.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과 대통령이 정확하게 보고 일본은 계십니다. 동맹이 아니다. 이거 하나는 좀 분명히 하고 갔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잖아요. 예, 그리고 아베가 이런 독주를 하는 데에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 네. 이런 분석도 요새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베 독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고견을 좀 들려주세요.
일단은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외교 역량을 다 동원해서 예. 최선을 다해서 일본 정부를 설득해야죠. 예.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필요하다면 경제적인 논리, 안보상의 논리, 어떻든 모든 논리와 수단을 동원해서 아베 폭주를 막는데 예. 나서야 된다. 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현재 국면을 보면은 역시 우리 정부의 힘만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역시 우리 시민사회, 우리 국민이 능동적으로 나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우리 보고요. 시민들은 아주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네. 이게 지금 아베가 도발한 경제 전쟁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자발적인 이제 불매 운동, 예. 이걸 광범위하게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불매 운동이 더 이렇게 확산이 된다면 아베 정부에게는 큰 압박이 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또 현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일본 정부의 그 경제 보복, 경제 도발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노력도 예. 지속적이고 아주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불매 운동을 벌이면서 동시에 일본 시민사회하고 연대하고 그러니까요. 또 시민사회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려는 노력도 예. 적극 벌여야 된다. 그래서 이번 소녀상이 또 예. 일본 그 트리에날레 전시회 예.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어떤 작업이라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